오빠, 제발 엄마 괴롭히지 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날 민수랑 싸웠어. 내가 먼저 민수를 밀었어. 성호는 충격의 말을 잃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었다는 것이다. 지연이 오열한다. 무서웠어. 정말로 살인자가 될까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봄 안개가 짙게 낀 시골 마을의 아침입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며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로운 시골의 하루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기와집 앞으로는 좁은 시멘트 길이 이어져 있었고 집 주변에는 말순이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윤말순은 작은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벌써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야무진 손놀림이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또 성호 온다더니 안 오네. 나이 들어도 자식 기다리는 건 똑같구먼.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감자 껍질을 벗겨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때때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깊은 근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옆 거실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오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상처가 난 그 장롱은 말순이 시집올 때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가구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장롱은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장롱 위에는 색바랜 가족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진에는 어린 성호와 지연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감자를 다 깎은 말수는 거실로 나와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연이가 없어진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 말수는 사진 속 지연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성호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의 성호는 경찰관다운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고 왔니?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고 했는데.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자주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뭘 건강해? 늙은이가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뭐. 너만 건강하면 돼. 성호는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연이가 없어진 후로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밝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시고요? 혹시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든 사람들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가끔 옆집 할머니랑 이야기나 나누지.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노인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렸어요. 성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깜빡거리는 전등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곳곳에 수리할 곳이 많았어요. 어머니, 전등이 고장났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건 방치하면 위험해요. 화재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괜찮다? 그냥 두면 돼?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리 필요해? 어둠에도 익숙해졌어. 하지만 성호는 이미 의자를 가져와 전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꼼꼼한 성격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안전에 대한 의식도 남다른 편이었어요. 전등을 살펴보던 성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장롱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위에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남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사진만큼은 어머니가 일부러 뒤로 돌려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는 아직 연락 없지? 정말 20년째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성호의 물음에 말순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금기의 영역을 건드린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애는 안 돌아와. 내가 그런 애를 만들었지. 내 탓이야. 내가 못난 엄마라서.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지연이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렸거든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요. 아니야. 그 애는 절대 돌아오지 못해. 돌아올 수 없어. 말순의 단호한 어조에는 절망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지연이가 죽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와 장롱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에 춤추며 떠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집 안에는 평화롭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전등을 고치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20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데 익숙해진 그였지만 어머니만은 늘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혹시 지연이가 연락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경찰이니까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애는 연락 안 올 거야. 확실해, 절대로.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성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성호는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 건강히 계시고 혼자 계시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밤길 조심하고 일도 무리하지 말고. 성호가 떠난 후 말순은 혼자 장롱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장롱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40년간 지켜온 무겁고도 끔찍한 비밀이 말이죠. 말순은 장롱에 손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밤이 깊어가면서 시골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는 언젠가 터져나올 폭풍의 전조가 숨어 있었어요. 말순은 잠들기 전까지 장롱을 지켜보며 지난 40년간의 무거운 비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성호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지난주에 고치지 못한 전등과 몇 가지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왔어요. 성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어머, 벌써 왔구나.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요. 지난주에 못 고친 전등부터 봐야겠어요. 성호는 공구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전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전등갓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낡아서 그런 것 같네요. 새로 교체해야겠어요. 전등을 고치던 성호는 높은 곳에서 장롱 위쪽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롱과 벽 사이에 틈새가 있었는데 그 안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성호는 손전등을 켜고 그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어요. 아이용 운동화였는데 색이 바래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여기에 아이 신발이? 성호는 조심스럽게 그 신발을 꺼내봤어요. 하얀색이었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발 앞쪽에는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이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경찰관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성호는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신발 안쪽에서 작은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를 읽어보니 민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민수? 이 이름이? 갑자기 성호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유치원생 실종 사건이었어요. 그때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 바로 민수였거든요. 김민수, 5살이었던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전 그 사건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당시 성호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그때 그 아이의? 성호가 신발을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어요. 거긴 왜 뒤져? 당장 놓아! 말순이 빨래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여기에 아이 신발이?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당장 제자리에 놔둬. 말순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성호는 당황했어요.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뭔지만 설명해 주세요. 혹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지만 성호는 신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경찰관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신발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신발에 적힌 이름이 민수예요. 40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이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말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서 성호는 뭔가 심각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신발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호가 추궁하자 말수는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난 지연이를 지키려고 했어. 그 애를 지키려고. 지연이요? 지연이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성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4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와 말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 서 있었거든요. 지연은 이제 4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호를 보는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너 어떡해? 성호는 신발을 들고 있는 채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여동생, 그리고 손에 든 의문의 신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엄마 괴롭히지 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연의 말에 성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연아, 너 이 신발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지연은 그 신발을 보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말순도 딸을 꽉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성호는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4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민수 실종 사건의 단서가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가족과 연관되어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성호는 여전히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운동화가 이제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신발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성호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냈던 거야? 그리고 이 신발은?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품에서 계속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년간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성호는 여전히 민수의 신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지연과 어머니가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의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손에 든 작은 운동화는 이제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40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열쇠가 되어버렸어요. 거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이 집안의 차가운 긴장감을 녹이지는 못했어요.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그리고 이 신발이 무엇인지 말이야. 성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은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는 정말...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아무도 너를 다그치지 않을 거야. 성호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경찰관의 본능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성호를 바라봤어요. 성호야, 제발 그 신발 내려놔. 그리고 이 일은 잊어버려.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는 게 좋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4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민수 가족은 아직도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민수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들 소식을 묻고 있다고 들었어요. 성호의 말에 지연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민수, 민수. 지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말해도 돼? 40년이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잖아. 성호는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떨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20년 전 그날, 민수랑 같이 놀고 있었어. 성호는 숨을 죽이며 지연의 말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뒷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민수가 술래였는데 내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말수는 딸을 더욱 꽉 안으며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성호야, 그만해.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말해야 해요. 40년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성호는 단호했어요. 경찰관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족에 대한 감정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터지는 것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민수가 나를 찾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어. 내가 밀친 건 아니야. 정말로 사고였어. 하지만, 내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민수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지연의 고백에 성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7살 아이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알게 된 거야? 내가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 민수가 죽었다고. 내 잘못이라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왔어. 옷도 찢어지고 완전히 공황 상태였지. 성호는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현장에 가보신 거예요? 그래. 지연이 말을 듣고 급히 뒷산으로 갔는데 정말로 민수가 말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40년 전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머리를 바위에 심하게 부딪혔거든. 피가 너무 많이 났고 말순의 설명에 성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신발에 묻어있던 갈색 얼룩이 정말 핏자국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럼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고였다면. 사고? 누가 믿어주겠어?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어요. 7살짜리가 친구를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고였다고 믿어줬을까? 민수 엄마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오빠는 몰라. 그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상처라도 나면 미친 듯이 화를 냈어. 하물며 죽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성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과보호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 실제로 민수 어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성격파였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처리했어야. 법이 우리를 지켜줬겠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친구를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났을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야. 성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체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말순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 침묵 후에 말순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뒷마당에 뭐요? 묻었어.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체를 유기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지연이를 지키려고 했어. 내 딸을 지키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모성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였다면 정당하게 처리했어야죠. 시체를 숨기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너는 몰라. 그때 상황을 모르잖아. 지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얼굴에는 4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 너는 왜 집을 떠난 거야? 2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성호의 질문에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있으면 엄마가 힘들어해. 내 얼굴만 봐도 그날 일이 생각난다고 했어. 말순이 급하게 딸을 말렸어요.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잖아. 분명히 했어. 지연의 폭로에 성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성호는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 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가 이렇게 깊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내가 민수를 죽였다고 했어. 내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졌다고. 그러니까 어디든 멀리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지연의 고백에 말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무서웠고, 지연이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딸을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야. 그냥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한 거였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엄마는 분명히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내 얼굴을 보면 민수가 생각난다고.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간 가족을 갈라놓은 오해와 상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호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경찰관의 직감이 뭔가 이상함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뒷마당에 정말로 시체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말순과 지연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성호는 민수의 신발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신발의 상태로 봐서는 정말로 40년 전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안 돼. 말순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성호야, 제발 그러지 마.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성호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으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일이에요. 성호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말순과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뒷마당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작은 텃밭과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흔적을 찾았어요. 어디쯤에 묻으신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물 옆에. 성호가 그쪽으로 가보니 다른 곳보다 땅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군요. 성호는 마당 한쪽에 있던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지연은 멀찍이 서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성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뼈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나온 것은 낡은 인형이었거든요. 이게 뭐죠? 성호가 흙투성이 인형을 들어 올리자 지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이건 인형이잖아요. 시체가 아니라. 성호는 더 깊이 파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하얀 뼈 조각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하지만 그 뼈 조각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의 뼈치고는 너무 작고 형태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건 동물 뼈 같은데요? 성호가 의아해하며 뼈 조각을 살펴보는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건 예전에 기르던 개 뼈야. 개요? 지연이가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서 뒷마당에 묻어졌거든. 성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민수의 시체는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그럼 민수의 시체는 어디에 묻으신 거예요? 말순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민수를 묻지 않았어. 뭐라고요? 성호는 삽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그럼 시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 죽지 않았어. 뭐? 의식을 잃었을 뿐이야. 나는 민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뭐였던 걸까요? 그럼 민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지연의 대답에 성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확히 설명해봐.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
나는 무서워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지. 민수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현장에 가보신 거고요? 응. 그런데 엄마가 가봤을 때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어요. 민수가 없었어. 그 자리에 피만 있었고 신발 한 짝만 떨어져 있었어. 신발 한 짝? 성호는 손에 든 신발을 다시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것은 한 짝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민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 분명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지연의 증언에 성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의식을 되찾고 어디론가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다친 상태로 어디론가 간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가. 그때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하지만 성호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혹시 누군가 민수를 발견하고 데려간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마을 사람이나. 그때 말순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야? 혹시? 뭐요? 혹시 민수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니까. 성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민수가 기억을 잃고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다면? 아니면 이미 죽었지만 시체를 다른 누군가 발견해서 처리했다면? 어머니, 그날 이후에 민수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에 왔었나요? 응. 민수 부모님이 온 마을을 뒤져가며 찾았어. 경찰도 왔고. 그때 우리 가족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지연이와 민수가 함께 놀았다는 걸 몰랐어. 성호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어요. 과연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은 걸까요?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혹시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 뭐? 만약 민수가 살아있다면 내가 사과하고 싶어.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거든. 성호는 지연의 간절한 표정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생겼어요. 만약 민수가 살아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럼 지연과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호는 여전히 민수의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신발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인지 아니면 재앙의 전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민수의 신발을 들고 서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경찰관으로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지 갈등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어머니, 지연아, 미안하지만 이 일은 정식으로 조사받아야 해. 성호의 말에 말순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호야? 설마 너까지? 어머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40년 전 실종 사건의 중요한 단서거든요. 성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연이 급히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 가족은 20년 동안 아들을 찾고 있어. 그들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성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민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는 순간 성호는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돌아보니 지연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성호는 급히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달려갔어요. 말순도 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정신 차려. 지연은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제발 신고하지 마. 지연아, 진정해. 사고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뭘 숨겼다고?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민수랑 싸웠어. 내가 먼저 민수를 밀었어. 성호와 말수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민수가?
민수가 내 인형을 뺏으려고 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밀었는데 민수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위에 지연의 고백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지연아, 왜 지금까지 그 말을 안 했어? 무서웠어. 정말로 살인자가 될까봐. 성호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전화를 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것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아, 경찰이 곧 올 거야.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가 창문을 내다보니 경찰차가 이미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이었어요. 벌써 왔네. 성호는 현관으로 나가 동료들을 맞았어요. 김 형사와 박순경이 내려왔습니다. 성호 형사님, 전화 받고 왔는데 민수 사건 관련이라고 하셨죠? 네. 집안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성호는 민수의 신발을 보여줬어요. 김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그 아이 신발인가요? 이름표를 보세요. 민수라고 적혀 있어요. 김 형사는 신발을 받아보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혈흔도 있고 40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신고한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안 장롱에서 발견했어요. 장롱에서요? 그럼 가족분들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바로 그때 말순과 지연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그들을 보더니 성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40년 전 민수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순은 손을 떨며 대답했어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이 신발이 어떻게 할머님 댁 장롱에 있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순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지연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제가 민수와 함께 놀다가 사고가 났어요. 김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다시 설명했어요. 민수와 싸웠던 것, 민수를 밀었던 것, 그리고 민수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까지. 김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그럼 민수가 다쳤을 때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에 친구를 다치게 했다니. 그럼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을 때는 민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현장에 가보니 사람은 없고 신발만 있었대요. 김 형사는 성호를 바라봤어요. 성호 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는 괴로웠어요.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경찰관으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일단 현장을 정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현재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민수의 어머니 박 여사가 내렸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았어요. 민수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20년간 아들을 찾아다닌 어머니의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민수 어디 있어요? 박 여사가 민수의 신발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게 우리 민수 신발이에요. 제가 직접 사준 거라서 기억해요. 그 순간 지연이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 어디 있어요? 지연은 울면서 그날의 일을 다시 설명했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죽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지 않았어요. 다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지연을 믿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박 여사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 씨 집에서 민수 소식이 나왔다더라. 40년 만에 단서가 나왔대. 지연이가 돌아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 형사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겠습니다. 말순과 지연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성호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성호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말순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2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간 후 성호는 혼자 남겨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신고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진 것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말순과 지연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신고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계속 자문하고 있었거든요. 김 형사가 조사실에서 나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성호 형사님, 조사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어머님과 여동생분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는 불안해졌어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특히 어머님이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동요하십니다. 단순히 동네 아이와의 관계치고는 너무 감정적이세요. 김 형사의 말에 성호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민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동생분도 계속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님에게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나왔어요. 그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지연아, 괜찮아? 지연은 성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엄마한테 절대 민수 얘기하지 마.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걸 말하면 정말 큰일 나. 지연의 말에 성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때 말순이 있는 조사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절대 말할 수 없어. 성호와 지연이 급히 그쪽으로 향했을 때 말순이 탁자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성호가 조사실로 들어가자 박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네요.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민수와의 관계요? 네. 어머님이 민수를 특별히 아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셨어요. 성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40년간 숨겨온 엄청난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민수는 내 아들이야. 조사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성호와 지연, 그리고 형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너희들의 동생이야. 성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동생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40년 전, 아니 50년 전쯤에 엄마가 잠깐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 성호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시골에 남아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실수를 했어. 실수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 외로웠고 힘들었어. 그래서 말순의 고백에 조사실 안이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래서 민수가 태어난 거예요? 응.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수를 다른 가정에 맡겼어. 박 씨 부부가 아이를 못 가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민수를 그 집 아이로. 성호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40년간 자신이 찾던 실종아동이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민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아무도 몰라. 민수도 모르고 박 씨 부부도 그냥 입양했다고만 알고 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그날 내가 민수랑 놀았을 때 너는 친오빠와 놀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친오빠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호의 질문에 말수는 더욱 슬퍼했어요. 어떻게 말해? 민수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내 친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때 민수는 어떤 상태였어요? 의식이 없었어. 숨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 그럼 민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민수를 도시로 데려갔어. 도시로요? 친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 그래서 민수를 업고 도시의 한 병원으로 갔어.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요? 거짓말을 했어. 길에서 다친 아이를 발견했다고. 신원을 알 수 없다고. 성호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어디론가 갔을 거야.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박 형사가 이 대화를 듣고 급히 메모를 했어요. 그럼 당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40년 전 응급실 기록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리며 김 형사가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박 여사가 실신하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충격을 받으시고 성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박 여사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 이모, 성호야, 이게 정말이니? 민수가 너희 가족과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저희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그때 키운 민수가 정말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니? 이모,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니? 박 여사의 절규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성호의 친동생이었고 지연은 친오빠를 다치게 한 것이었으며 말수는 친아들을 구하려다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는 40년 전 병원 기록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호는 휴직계를 내고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김 형사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성호 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40년 전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신원 불명의 8세 남아가 머리 외상으로 입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민수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와 상황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이는 3개월 후에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상실 증세가 있어서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인가요? 안산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성호는 즉시 그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말순과 지연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만이 성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박 여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성호야, 정말 우리 민수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40년 동안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가 혼자서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안산에 도착한 성호와 박 여사는 보육원을 찾았어요.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민수라는 아이를 찾으신다고요? 네. 40년 전에 이곳으로 온 아이인데요. 원장 선생님은 기록을 뒤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이 기억나요. 김민수?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성호와 박 여사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들은 소식으로는 서울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리사요? 네.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도 항상 부엌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민수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아이를 본 순간 박 여사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우리 민수예요. 하지만 사진 속의 민수는 성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머리에 큰 흉터가 있었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 상실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성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진짜 가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란 것이었거든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는 있는데 몇 년 전 거라서 지금도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준 주소를 받고 성호와 박 여사는 서울로 향했어요. 그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들은 직원에게 김민수라는 요리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민수 셰프요? 여기 헤드 셰프예요. 지금 주방에 계신데? 성호와 박 여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민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손님이신가요? 셰프님은 보통 손님을 안 만나시는데. 가족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가족이요? 셰프님이 가족이 있으시다고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셰프님이 항상 혼자라고 하셔서. 직원은 주방으로 들어가 민수에게 전했어요. 잠시 후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하지만 이마에는 큰 흉터가 있었고 표정이 차갑고 경계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민수는 박 여사를 찬찬히 뜯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엄마가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민수야? 정말 기억이 안 나니? 어릴 때 엄마가 너한테 불러준 자장가, 그리고 같이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 박 여사는 절실하게 민수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8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그때 성호가 나섰어요. 민수야, 나는 성호야. 너의 형이야. 형? 민수는 성호를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족이 없어요. 민수의 냉담한 반응에 박 여사는 더욱 슬퍼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40년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매일 경찰서에 전화하고 전국을 다니며 찾았어.
찾았다고요? 민수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가 너를 버릴 리가 없잖아. 너는 엄마의 전부였는데. 박 여사의 절실한 목소리에 민수의 눈가가 약간 촉촉해졌어요.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우리에게도 할 말이 있어.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요? 성호는 40년 전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연과의 사고,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제가 다친 건 사고였다는 거죠? 그래. 지연이가 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분이 우리 어머니야. 너의 친어머니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친어머니라니? 그럼 저는 우리 가족이야, 민수야. 그 말에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이제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왜 25년 동안 혼자였죠? 왜 가족들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야, 그건 답해주세요. 왜 40년 동안 저를 버려두셨어요? 민수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답해주세요. 민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40년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거든요.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엄마도 너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너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신원이요? 제 이름은 민수였잖아요. 하지만 성이 달랐어. 너는 윤민수였는데 보육원에서는 김민수로 등록되어 있었거든. 민수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어머니도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너를 지키려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어머니가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야.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가족들도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지연이라는 분은 제 여동생인가요? 너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야. 저를 다치게 한. 성호는 급히 민수를 말렸어요. 민수야, 그때 지연이는 겨우 7살이었어. 그리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사고였어. 민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40년간 혼자 살아온 상처와 분노,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가족의 존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뺐어요. 죄송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민수야,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성호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말수는 시체유기 혐의로, 지연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어린 나이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성호는 경찰직을 사직했습니다. 가족을 신고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민수는 재판 과정을 지켜봤어요. 법정에서 말순과 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말순은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엄마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말순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너까지 잃을까봐. 저는 40년 동안 혼자였어요.
가족이 그리웠어요. 말수는 더욱 울면서 민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민수는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도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괜찮아요. 어린 나이에 한 실수니까. 하지만 오빠가 40년 동안 혼자... 민수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연아, 너도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 이제 그만 자책하자. 6개월 후 성호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지연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울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의 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뒷마당에 작은 묘를 만들었어요. 40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묘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성호가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묘 앞에 민수의 신발을 놓았어요. 40년 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이제는 희망을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감동받았어요. 40년간의 상처를 딛고 용서를 선택한 민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골집 마당에서 가족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성호, 말순, 지연, 민수, 혈연과 정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자. 성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저녁 무렵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민수야, 요리 정말 잘하네. 지연의 칭찬에 민수가 웃었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거예요. 혼자 살려면 뭐든 할 줄 알아야 하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성호의 말에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어릴 적 자신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40년간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이죠.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 이 창문으로 별을 보았던 기억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용서도 이루어졌다. 경찰관으로서 정의를 추구했지만 진정한 정의는 법보다는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민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지연이 들어가자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부터 좋은 남매로 지내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2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두 남매는 25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어요. 새벽이 되자 말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아침이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윤 씨 가족의 길고 아픈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어요.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